안녕하세요. 서자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담쟁이 덩쿨 할 건데요. 가을이니까 물론 단풍 그려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해의 결실을 맺은 열매, 그 다음에 과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방법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담쟁이 덩쿨 식물이에요. 그래서 덩쿨 식물을 먼저 한번 짚고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가을 덩쿨 식물 중에서는 백미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단풍도 수려하고 열매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이렇게 독립되게 서 있다고 보면 이제 담쟁이 덩쿨은 어떤 벽면에 측면에 부착되어서 그냥 입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죠. 덩쿨 식물을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면 선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 잠깐 봐주시면 덩쿨 식물의 덩쿨이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오늘 그리실 것처럼 위에서 가지가 쭉쭉 내려오실 것인지, 예, 어떤 전체적인 실루엣을 먼저 생각하고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치, 내가 잎은 어느 정도 그릴 것인지, 열매는 어디가 주제가 되게 그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지어서 요 정도면 좋겠다 싶으실 때,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여기서 달려서 잎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크게 보시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시면서 그 디테일한 것들을 그리시면 돼요. 담쟁이 덩쿨 오늘 그리실 거는 덩쿨 손이 빨판형이에요. 그래서 덩쿨 손이 나와서 뭔가를 감고 가는 애들과 달리 얘는 빨판처럼 부착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지물이나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아이들에 기어서 가는 거죠. 부착해서. 자, 여기 화면에 확대된 거 잠깐 봐주시면 이렇게 줄기가 가는데, 줄기 한 점에서 잎이 나오고 덩쿨 손이 나왔어요. 그런데 빨판형이 있어서 어디 벽면이나 측면 나무를 이렇게 딱 부착하고 가는 거죠. 한 점에서 잎이 나고 생식기관, 꽃이 달리고, 그리고 덩쿨 손이 생기죠. 그리고 또 덩쿨은 진행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요새 쭉 보실 수 있는 게 호박 덩쿨이죠. 그러면 한 점에서 꽃이 피고, 노란 꽃이 피고 잎이 나고 덩쿨이 생겨요. 덩쿨 손이, 호박은 부착형은 아니에요. 감는 실형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기고 진행하고, 그러면 전에 생겼던 꽃이 폈다가 지면서 열매가 달리죠. 그래서 호박 줄기를 쭉 따라가 보시면 꽃이 진 상태에서 열매가 맺혀서 열매가 이만큼 커져 있는 것과 저쪽 끝에는 꽃이 이제 막 피어나는 꽃과 같이 항상 있어요, 한 줄기에. 그래서 호박 덩쿨 같은 걸 그리실 때는 꽃과 열매를 같이 그리실 수 있는 거죠. 덩쿨은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해요. 자, 대부분의 덩쿨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이렇게 감아 돌아가는 거예요. 감고 가죠. 이렇게. 다음 사진은 한 점에서 잎이 나고 덩쿨손이 나고, 덩쿨손 끝이 요거는 세 갈래로 갈라지는 호박 덩쿨이에요. 그거 보시는 거고, 이렇게 덩쿨손에 털이 있는 거는, 덩쿨은 아마 이제 대부분 다 기다 보니까 벌레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벌레들 기어 올라가지 못하도록 털을 많이 만들어 놨죠. 이 털이 많고 적고는 얘가 강하고 약하고를 가늠하는 거예요. 잣대가 되죠. 자, 담쟁이 덩쿨로 돌아와서, 담쟁이 덩쿨은 열매가 초록색으로 생겼다가 점점 익어서 진한 파란색이 됐다가 또 보랏빛이 도는 아주 시커멓이 죽죽한 색깔이 되죠. 그렇게 해서 쭈글쭈글해지면서 떨어지죠. 쭈글쭈글해질 때는 점점 형태 크기가 작아져요. 그래서 그 작아지는 크기도 더 쭈글하면 작아지게 그리셔야 되고요. 또 광도 좀 덜 내시고요. 선으로 내셔야 돼요. 빛을 표현하실 때도. 그리고 단풍이기 때문에 색깔을 굉장히 또 많이 넣으셔야 되는 거는 처음에 하셨던 모과하고 동일한데, 한 가지 또 다른 점은
담쟁이 덩쿨은 뭐가 다른 점은 인맥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지선이 더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표현하시기가 조금 더 까다로우시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하시면서 그리시고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담쟁이 덩쿨 인맥 표현 어떻게 하실까요? 담쟁이 덩쿨 인맥 표현은 조금 눌러놓고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색연필이 부러질 정도로 제가 조금 힘을 줘서 눌렀어요. 전체를 다 누르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 부위는 조금 눌러 놓으시고요. 연필선 옆으로 눌러 놓으시고 연필은 나중에 지우시면 되겠죠? 인맥의 끝이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치가 뾰족하게 나왔는데 거치의 중심으로 가는지 거치의 시작 부분으로 가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시기에 가장 익숙한 그린색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담쟁이 덩쿨 역시 이제 얘도 한 해를 거의 다 살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색깔을 얄팍하게 덜 칠하시고요. 인맥도 칠해 주셔야 되고요. 자, 중심 인맥에서 나가는 1번 인맥에서 거기서 또 갈라지는 인맥들이 있죠. 굵기는 제일 굵고 그 다음이세요. 그래서 굵기도 너무 굵게 도드라지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 다르게 하시고 이 인맥도 사실 쭉 이렇게 바르게 가지 않고요. 한 번씩 꺾이죠. 이렇게 한번 꺾이고 끝으로 잎의 끝으로 갈수록 좀 더 이제 그린색이 안 보이는 특징을 보이죠? 확인하셨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따라서 그리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잎이 말렸어요. 그래서 감아 돌아오는 잎은 부분은 이렇게 선을 곡선으로 말아서 써주셔야 돼요. 선의 방향은 면의 방향. 요거는 진리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의 방향은 면의 방향. 그게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면 대부분의 잎은 우리가 이제 쌍떡잎 식물을 그리잖아요. 벽과 식물 이런 거는 외떡잎 식물이고요. 쌍떡잎 식물을 그리실 때 항상 인맥의 방향. 요렇게 인맥의 방향으로 그리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진 않으시죠? 여기도 말렸기 때문에 요 시작하는 부위는 그림자 있어요. 진하게 하셔야 돼요. 다 지난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인데요. 혹시나 기억을 못 하실까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요.
색상은 가능하면 다양하게 부분 다르게 쓰셔야 습증도 오래 안 나고 이제 그 표현이 용이하고요. 예리한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유성 색연필과 수성 색연필을 섞어 쓰고 있어요. 한 90%는 수성을 쓰고요. 밝은 색 부분을 표현하기에는 유성 색연필이 조금 더 용이해서 제가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란 거는 유성이고요. 이렇게 각이 있는 거는 수성이세요. 유성은 차이가 이제 수성과 차이가 조금 이제 비왔을 때 우기에 사용하시기가 좋죠. 수성은 습기를 먹어버려서 잘 부러져요. 그래서 이제 우기 때 사용하시기엔 적합하지 않지만 색깔이 유성이 더 잘 안 섞이죠. 그래서 필요하면 유성을 좀 사용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이제 색상 섞을 때는 특히 단풍 하실 때는 수성 색연필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표현이 잘 돼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아마 해보시면 딱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성은 어느 선이 되면 더 이상 진해지지가 않아요. 자, 여기는 벌레가 먹었어요. 그래서 인맥만 남았어요. 그런 부위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그리셔야 되니까 여기 실만 이렇게 남았어요. 인맥이죠, 인맥. 사실 여기 남은 게. 그래서 인맥도 강약 주셔서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보이실 건데 저는 눈이 나빠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보이지 않아서 제가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한데 좀 감안해서 봐주세요. 한 가지 더 제가 설명을 드릴 점은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서 확인이 되실까 모르겠는데 인맥이 이제 단풍이 들고 엽록소가 빠질 때쯤 되면 뒷면 인맥처럼 도드라져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 인맥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거죠. 강조를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도드라졌을 때 빛의 반대 방향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그 그림자까지 같이 보시고 표현을 해주시고. 그래서 같은 잎이라고 해도 이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관찰을 잘 하고 그리셔야 돼요. 내가 봄에 뭐 그 담쟁이 덩쿨을 그렸다고 해서 가을의 담쟁이 덩쿨도 똑같이 잎을 내가 아는 그려봤던 손에 익은 그런 식으로 그리시면 안 되세요. 단풍 잎을 한 장을 다 마무리 해보면 좋겠지만 지금 앞으로 그릴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잎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열매 해볼게요. 열매 색깔은 제가 이렇게 화면에 올려보면 이 정도 색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디고까지, 인디고의 회색까지. 위쪽에 있는 열매는 좀 덜 쭈그러든 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열매는 아주 많이 이제 시간이 오래된 아이들이죠. 해볼게요. 빛 확인하시고요. 빛이 왔고 꽃받침 위치 보시고 제가 같이 그려드리고 옆에서 봐드리면 제가 보라색까지도 같이 여기서 써드릴 텐데 여러분들 보라색을 제가 골라드리면 보라색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보라색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여기다 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살짝만 쓰실 자신이 있으시면 보라색도 괜찮으세요. 줄기
줄기 명암 주시고요. 명암 제가 이렇게 한쪽은 더 붉게 했어요. 줄기 명암이 빨갛게 들어간 후에 다 됐다고 싶으시면 줄기에 이런 얼룩 상해져 있는 거 기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많이 쭈그러진 열매 한번 해볼까요? 색은 동일한데 완전히 제가 쓰는 선이 틀려요. 이렇게 동그랗게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너무 각기 뭐 사각형 이렇게 딱 우리가 아는 그런 다각형이어도 안 되고 주름이 많아야 되고 작아야 되고 형태 잡아 놓으시고 명암 주시고 이제 쭈그러진 열매 가지는 갈색으로 한번 끊고 이렇게 가고요. 또 끊어서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만 하셔도 어느 정도 그 느낌이 살 거예요. 자, 여기는 이렇게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시고 이것도 역시 입체감을 내셔야 되잖아요. 두 줄로 마디가 좀 더 굵어지고요. 굵어진다기보다도 여기가 이제 잘려진 부분이죠. 잘려진 날개가 또 있는 거예요. 연결해서 이렇게.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명암 주시고 이렇게. 이 정도 입체감은 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윗부분에 가지 한번 해볼게요. 이 모과의 가지 역시 회갈색이에요. 그래서 회갈색으로 표현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과도 수피가 관상 가치가 높은 아이라고 말씀드려요. 아니, 담쟁이 덩쿨도 모과와 같이 굵게 큰 아이는 뭐 성인 발목까지도 메인 줄기가 커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등나무 굵기보다도 혹은 굵거나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커질 수도 있으세요. 담쟁이를 잘못 심으면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얘를 뽑아낼 수가 없어서 잘 안 죽어요. 굉장히 강건한 아이죠. 특별한 관리도 없이도 잘 자라죠. 병에도 별로 없고. 담쟁이처럼 빨판형 그러니까 부착하에서 올라가는 덩쿨 식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 그 아이비, 송악. 많진 않아요. 대부분 덩쿨 식물은 이제 감고 올라가는 거라서. 굴려서 칠하시고요. 이쪽 부분은 무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철펜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그리실 때는 철펜 사용하셔가지고 흰 부분을 남겨놓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조금만 해드릴게요. 회색도 웜그레이 계열의 회색을 조금 더 많이 쓰시는 게 좋고요. 제가 힘이 세가지고 자꾸 부러지네요.
가지 쪽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철펜 써서 사용해야 되는 아래쪽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냥 칠해볼게요. 한번 보시라고. 요렇게. 철펜을 사용하면 요런 부분을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줬다 뺐다가 순간적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옹이의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하실 때는 철펜을 사용하시고요.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면으로 칠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열매, 좀 쭈그러든 열매, 단풍 든 잎, 그 다음에 줄기 표현 해봤습니다. 단풍 색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단풍의 원래 우리가 나뭇잎 색깔은 이런 색깔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 아이는 이 색깔은 짙은 붉은색이랑 그린색이, 어두운 그린색이 섞이면 이런 색깔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색깔을 섞으시면 돼요. 이 밑에 발현되는 색깔들을 우리가 아는 색깔을 섞으시면 돼요. 이런 부분은 밝은색 그린하고 밝은색 레드를 섞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올리브 그린이랑 오렌지 같은 색깔 섞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아는 색깔들을 섞어서 만들면서 색이랑 점점 친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붉은색만 칠하시고요. 이런 거 명암 주는 색깔은 이런 거 브라운 계열 중에 진한 거나 아니면 다크 레드 혹은 레드 바이올렛 이런 색깔들을 써서 이런 명암을 주시면 돼요. 붉은색 명암은 그렇게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드 바이올렛을 주로 한 가지만 쓴다 하면 레드 바이올렛만 쓰셔도 무방하시고요. 자, 요런 힘 빠진 줄기들은 살색을 베이스로 까세요. 이 색깔보다 더 밝은 색, 살색 있죠? 피부 색깔. 그거를 베이스로 깔고 레드로 조금 칠하시고요. 레드가 이제 우리가 붉은 색깔이, 제가 지금 칠한 색깔은 약간 핑크기가 도는 붉은색이에요. 근데 그냥 정말 빨강 하면 요런 색깔이 빨강색이죠. 다홍빛 빨강색. 그래서 레드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구분하셔서 어떤 것들은, 어떤 부분은 조금 빨갛게 다홍빛 나게 하시고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핑크기가 도는 레드로 하시고요. 여기는 빨강색, 그 다홍빛 레드를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노란색이랑 그린색이랑 섞였을 때 이런 색깔이 나오니까. 요것도 그린 색깔 밑색 깔고, 그 다음에 여기 크림색으로 좀 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핑크빛 레드를 살살 풀어서 쓰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색깔은 제가 뭐 더 골라드릴 필요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성된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과 잣 담장이 덩쿨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까지 하셨던 수업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있는 수업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색을 섞는 것, 그 다음에 양감 표현하는 것,
그리고 뭐 아주 디테일하게 덩쿨 손 표현하는 것까지 하나 쉬운 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연습을 좀 더 많이 해보시고 비슷한 식물들 한 번씩 더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